자, 이것이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이 책을 제가 2권, 3권을 개편을 해서 썼고, 제일 처음에는 이것이 진짜 도로 경매다 이런 책을 썼다가 제목을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여러 개가 많은데, 우리가 어떤 땅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넘어가겠는데, 자 보시게끔 되면 건축법 제2조 이렇게 돼 있죠. 이 법에서 도로라고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됐는데, 도로란,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법이다 보니까 건축법에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를 말한다. 즉 이 얘기를 뭐냐면, 건축법상 도로를 하려면은 일단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여기 보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시가 되었든지, 도로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든지, 사도법에 의해서 고시가 된 도로 중에서 너비가 4m 이상이 된 것을 건축법상 도로로 보는데, 우리는 도로법, 일반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인들은 도로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사도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는 공무원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보게끔 되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로가 됐을 때는 도로법에 의해서 고시가 된 도로를 보면 맞습니다. 사도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로로 고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로가 있고 통로가 있는데,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다시 말하면 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로가 되어 있지 않아도 내가 어떤 땅에 건물을 질 때는 여기를 내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건축허가 낼 때 여기를 건축법상 도로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은 거기를 허가를 내주면서 도로를 만들어라,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라고 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이때 여기에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을 때의 도로는 지목이 관계없고 주인과도 관계없이 어떤 지목이라도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겠다고 지정하면 해주는데, 다만 그 땅이 다른 사람의 땅인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다 보니까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건축허가나 또는 신고 시에 만들어진 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안 돼 있고 대지나 전이나 임야나 그대로 돼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이 도로로 사용승낙을 해주고 땅 주인이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목 변경을 하지 않으면 옛날 지목 그대로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건축법상 땅 주인의 사용승낙만 받았으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조건이 너비가 4m 이상 돼야 된다 그랬는데, 막다른 골목길이 10m 미만인 경우에는 2m만 돼도 되고 10m에서 35m까지는 3m만 돼도 되고, 막다른 골목길이 35m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서는 6m, 비도시 지역에서는 4m가 돼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자, 우리 교재 4페이지를 보시게끔 되면 제가 도로법상 도로와 도로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건축법에서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로로 고시돼 있으면은 그때 그거는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도로로 돼 있지 않고 도로구역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도로로 돼 있지 않고 도로구역이라고 돼 있을 때는 그것이 건축법상 도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도로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건축법상 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보면 도로구역 이렇게 돼 있죠. 도로구역의 횡단면은 어디라면 차도도 있고 차도도 있고 중간에 분리돼 있죠. 이런 것도 도로구역. 그다음에 그 옆에 길 어깨는 것도 있죠. 이것도 도로구역. 여기 보도도 도로구역. 그 옆에 있는 넓이도 도로구역이다 보니까 도로뿐만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로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했을 때는 도로나 마찬가지로 인정이 돼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구역이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어야 되고 4m 이상의 넓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도로구역은 뭐냐면 도로가 있고 그 옆에 도로구역이 있고 내 땅이 만약에 있다고 할 때 도로와 내 땅과는 중간에 뭐가 껴있죠? 도로구역이 껴있죠. 도로구역이 껴있을 때 직접적으로 도로와 붙어있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서 인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없이 도로구역만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도로구역이라는 것은 어떤 도로가 있고 도로법엔 도로가 있고 내 땅이 있는데 그 중간에 도로구역이 있을 때는 그것도 건축법상 도로 인정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로의 부속물, 여기 보면 도로법, 도로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 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이게 전부 다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면 도로 구역이라고 한다 이런 것도 다. 그 다음에 도로의 부속물, 도로의 부속물을 보면 여기 보면 주차장, 버스 정류장, 휴게실도 도로 이용의 지원 시설로 본다. 시선 유도 표지, 중앙 분리대, 과속 방지 시설, 도로 안전 시설도 도로 부속물로 본다. 이런 것이 다 도로 부속물로 보고 도로로 표시할 수도 있고 도로 구역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도로의 종류가 있고 등급이 있는데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있고 제56조 보면 도로대장, 도로관리청은 소관도로에 대한 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로대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공서에다가 여기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또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하고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고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보면 이렇게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땅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해 남 갖고를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도로를 훼손하는 행위, 도로에 장애물을 쌓여놓는 행위, 그 다음에 도로에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이런 것은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구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또는 예정도로의 도로의 부속물 등과 관리하기 위한 구역으로 도로법 적용 대상이다.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관리청은 제25조 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때는 다음 강구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공사 세부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도로구역의 위치와 및 도로 및 평면 계획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주소, 지원 및 지목과 그 소유권은 그 밖에 권리 명세서 이렇게 해갖고 도로구역도 같이 도로법을 적용받고 도로구역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그러니까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는 것을 구별해내는 방법이 제일 첫 번째,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이행 계획 확인호를 보게끔 되면 이것이 관계 공무원에다가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느냐가 안 올라가 있느냐 물어보지 않고도
아, 이거는 도로법을 적용받는 도로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윤동 89-2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뭐로 돼 있죠? 지목이 도로로 돼 있고, 여기 보면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뭐로 돼 있죠? 도로 돼 있죠. 그러니까 국토기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도로로 돼 있는 건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띄워보고 도로로 돼 있다 그러면 도로, 건축법상 도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3-2 도로법에 고시된 대로 이렇게 도로 이렇게 돼 있죠. 도로 돼 있는데 여기는 보게끔 되면 뭐라고 했죠? 소로 3류 미만 저촉 이렇게 돼 있죠. 저촉이라는 얘기는 도로의 일부가 포함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내 땅이 도로의 일부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보면 소로 3류에 있다는 얘기는 이 땅은 내 땅이 건축법상,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은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경운동 91번지 있는데 여기 뭐 지목이 되어 있죠? 도로 접항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단원군 부안면 345-23번지 있죠? 여기는 도로 이렇게 되어 있죠? 도로 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여기 없죠? 이거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런 경우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땅 주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도가 되는 것이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해한 도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 사도법에 의한 도로도 토지 이용 계획에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도 주인이 도로관리대장에 올려달라고 하면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대장에 올라가면서 도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건축 허가를 내면서 사용승낙을 해주면서도 자기가 지목을 도로로 바꿔달라고 하고 도로대장에 올려달라고 신청하지 않으면은 도로대장에 올라가지 않는 거고, 신청을 하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되면 뭘로 돼 있죠? 여기 도로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도로 이렇게 돼 있죠. 도로, 사도 이렇게 돼 있죠. 사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면 요 땅입니다. 도로로 돼 있죠. 돼 있는데 뭐로 돼 있죠? 여기 보면 땅이 개인 땅으로 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 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 밑에 보면 개인 땅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 신청을 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땅 주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목이 뭘로 돼 있죠? 도로 돼 있죠. 요 땅입니다. 요 땅. 그런데 뭐죠? 국유지로 돼 있죠. 국유지로 돼 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게끔 되면 농림지역의 보존관리 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끔 되면은 도로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도로라고 돼 있지 않죠. 없죠. 쉽게 해서 이거는 지목만 도로지 도로법에 의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도로가 아니고, 현황이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가 안 되고, 건축법에서도 조건이 뭐였죠? 4m고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지 않는 현황일 때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도 보면 지목이 뭘로 돼 있죠? 도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군유지죠. 그리고 여기 지목이 도로로 돼 있죠. 근데 보면 중로 3류에 저촉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옆에 뭐예요? 이 도로에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붙어 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는 보면 뭐로 돼 있죠? 하천돼 있죠. 하천돼 있는데 대로 이렇게 돼 있죠. 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하천인데 이 하천이 일부는 하천이고 일부는 도로로 돼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현황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현황이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끔 현황이 지목이 하천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로 포장이 됐을 때는 그 부분은 건축법상 도로 인정이 되고, 포장이 안 돼 있고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부분은
건축법상 도로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목이 뭐로 돼 있죠? 여기요? 과손으로 돼 있죠. 근데 개인 땅이죠. 그런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로 돼 있죠? 대로 이렇게 돼 있죠. 2종 1번 중에 대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목이 과손이라고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대로 접했으면 이게 실질적인 도로예요. 근데 땅 주인이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과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현황은 도로로 돼 있는 겁니다. 땅 주인이 보면 뭐죠? 개인으로 돼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지목이 뭐로 돼 있죠? 대지로 돼 있죠. 근데 군유지란 말입니다. 요만큼의 요 땅입니다. 근데 여기 뭐예요? 여기도 대지로 돼 있는데 여기 뭐로 나와 있죠? 소로 이렇게 돼 있죠. 소로.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여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소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제일 먼저 건축법상 도로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사도법에 의한 도로인데 제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로 찾는 것을 제일 먼저 보는 겁니다. 지금 그거부터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이용 계획 하기 전에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황이 도로로 돼 있다고 할 땐 그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아서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 그걸 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여기 보면 여기 뭐가 있죠? 지목이 뭘로 있죠? 대로지로 있고 이 뭐야? 군유지로 돼 있는데 여기는 뭐로 돼 있죠? 소로 삼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뭐야? 도로라는 얘기입니다. 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도로고 이것도 도로로 나중에 넓힌 도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보면 도로 넓힌 요 땅이죠. 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로 넓힌 것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목이 뭐라고 하더라도 대지라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건 뭐 지목이 뭐죠? 이것도 지목이 대지인데 요 땅인데 양평군인데 여기 보면 양평군에 여기 뭐로 했죠? 지목이 대지로 됐는데 여기 뭐라 했죠? 도로 이렇게 돼 있죠. 도로 이렇게 되죠. 도로 구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 구역. 도로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도로법을 적용받는 거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도로에서부터 내 땅까지 중간에 도로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로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중간에 도로구역으로 적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지목이 대지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땅 주인의 뭐 사용승인을 받아라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건축법상 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거지. 하나 더 보면은 여기 보면 지목이 뭐로 돼 있죠? 대지로 돼 있죠. 군유지로 돼 있습니다. 여기 옆에. 근데 여기 보면 뭐로 돼 있죠?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데 뭐로 했죠? 도로구역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 옆에 이렇게 길다는 땅인데 이것이 제가 먼저 번에 양평에 이제 그 실전 사례해줬던 땅이 이게 도로구역으로 돼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 땅 주인의 개인으로 돼 있다 보니까 땅 주인의 사용수당을 받아와라. 그래서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했는데 토지 이용 그 당시는 제가 이 토지 이용 계획 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도로구역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사용수당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걸 주장할 줄을 몰라가지고 가서 담당자하고 이제 다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용을 하고 그 위에 도로과에서 자기네들이 수용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인허가를 내주겠다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띄워봐가고 토지 이용 확인원에 도로구역 돼 있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이 건축법상 도로 인정이 됐다 하는 거면 쉽게 해결될 수 있던 거를 어렵게 그 당시 어렵게 풀었던 거죠. 자, 여기 하나 보면 더 있죠. 여기 보면 지목이 답으로 돼 있죠. 근데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뭐로 되어 있죠? 보면 중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도로를 넓힌 겁니다. 이렇게 수용해가. 자, 여기에 보게끔 되면 이거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가운데 보면 주식회사 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뭐랬죠? 도로 저쪽 이렇게 되어 있죠. 도로 저쪽 여기에 이 보는 것이 사실 보면 개인 땅이잖아. 이게 보면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설회사에서 이 도로를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전부 다를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토지 이용계획하기로는 도로 저쪽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도로법과 접도구역이 있는데 접도구역이
심사님 뭐 하는 건지 혹시 아세요? 접도구역이? 접도구역은 도시지역에는 없고 비도시지역에만 접도구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접도구역이 없습니다. 이 접도구역을 만든 이유는 도로와 내 땅 사이에 도시지역엔 대부분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 열고 나와도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와 내 집에서 보도가 있어서 완충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데 비도시 지역에는 보도가 없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땅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도로와 같이 부딪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도시 지역에 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내 땅과 도로 사이에 있을 때는 5m를 접도구역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시야가 방해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오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그 땅에서 나오는 사람이 서로 시야를 방해될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지을 수 없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접도구역입니다. 접도구역이 예전에는 그냥 건물을 못 짓게끔 했었는데 지금은 접도구역을 수용을 하더라고요.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 청구, 도로법 41조입니다. 매수 청구해갖고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다시 말하면 접도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매수 청구권이 없고 접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서부터 땅을 갖고 있다가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접도구역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때는 매수 청구권이 있어 그 도로를 사달라 할 수 있고 지금은 보니까 도로를 수용을 할 때 예전에는 도로만 수용을 했는데 이제는 접도구역까지 같이 수용을 하고 가운데 도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접도구역을 우리가 돼 있지 않았을 때는 사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게끔 되면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내가 땅을 갖고 있을 때에 중간에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중간에 도로가 나면서 접도구역까지 하다 보니까 내 땅이 뺏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도로가 나면서 좋아지면서 접도구역을 수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 땅에 도로가 난다고 해서 억울할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가 나니까 좋아지고 접도구역도 수용을 해주니까. 선생님, 완충지역하고의 5m. 완충지역도 5m입니다. 아니 완충지역에 보면 완충녹지, 이건 도시지역에서는 완충녹지라는 걸 만들어 놓는데 대부분이 한 3m에서 5m 정도를 완충녹지, 도시지역은 완충녹지를 만들어서 자동차가 다니는 곳과 대지가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비도시지역에서는 그냥 도로 옆을 5m를 우리가 띄어서 접도구역으로 만들어서 건물을 짓는 것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이제 완충하고 이름만 그렇죠. 도시지역에서는 완충 녹지를 만들고 비도시지역에는 접도구역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지목이 대지 계획관리지역 했는데 고속법도상 접도구역 해갖고 고속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20m, 일반 국도인 경우에는 5m까지를 접도구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과에 의한 도로를 말씀드렸고 지금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대한 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법은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잡아갖고 국도도 만들고 구도도 만들고 시도도 만들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도 만들고. 그런데 마을 안에 있는 도로는 마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쓰다 도로를 보다 보니까 그 도로에 대한 마을 안에 있는 도로를 넓히는 것은 없고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똑같이 그 옛날에 쓰던 도로가 그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1991년도에 농어촌 도로정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디에 도로를 만들어 넓혀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장이 마을 안에 있는 그 도로의
필요성을 만들어 가지고 군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심사를 해서 마을 안길을 넓이를 4m로 만들어주게끔 해서 만들어진 것이 농어촌 도로정비법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도로정비법은 마을 안에 있는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지정이 될 때는 거기에서 정부나 국가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한 법이 농어촌 도로정비법이고, 농어촌 도로정비법에서 도로가 다 만들어지면 정식 도로대장이 올라가서 도로법에서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이, 마을 안길은 예산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를 만들어야 되는지 전국에 그 조그만 동네에 있는 그 도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91년대 이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옛날에 있던 그 마을의 좁은 도로가 상당히 많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경기도 광주시 초읍에 90년도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처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한 2년, 그러니까 이장이 한 2년마다 이렇게 바뀌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장이 나 이장 한 번 더 할 테니까 한 번 더 찍어 주십시오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장을 한 번 더 찍어줬는데, 그때 우리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천을 두고 하나밖에 없었는데,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을 만들어서 도로가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 마을 안에 도로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우리 이제 동네 사람하고 같이 모였을 때, 그 이장이 그 애를 많이 써가지고, 이게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애를 많이 써갖고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있는 길, 나가는 길 두 개 만들어져갖고 참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툭 치면서 한 번 더 얘기하더라고. 그 새로 만든 도로 옆에가 이장 땅이 많어 그러더라고요. 뭐 이장 땅이 많든지 않든지 간에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실어서 이장들이, 마을을 제일 잘하는 이장들이 여기에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줘 신청하게끔 되면 예산이 배정이 돼갖고 도로를 만들어지게끔 되고, 만들어진다면 도로법이면 도로에 의뢰로 고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법은 예산을 마을에, 옛날 있던 그 조그만 마을에 예산을 주기 위한 것이 농어촌 도로정비법입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도로, 이 쉽게 얘기하면 지목에 의한 도로, 지목에 의한 도로는, 그러니까 지적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혹시 우리 그 김사님, 지적법이 언제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손 사장님, 지적법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61년 1950년도에 생겼습니다. 50년도가 대한민국이 어땠었죠? 우리가 지금 부산으로 피난 갔을 때예요. 정부가 6.25 때. 그럼 거기서 그 지적법을 만드는데, 이 지적법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지적의 그 법에 관한 것은 세무서에서 관할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지목은 28개의 지목을 만들어 놓고, 재산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매길 때에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지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세율이 높고, 임야로 사용한다 그러면 세율이 낮게끔 적어지기 때문에 그 어떻게 세금을 만들기 위한 것에 의해서 지목이 결정이 된 것이지, 지목대로 쓰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도로. 14번째가 도로. 그러면 여기에 지적법에 의해서 도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옛날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목을 결정할 때 담당 공무원이 가서 봤더니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지목을 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도로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옛날 도로는 폐도로가 되다 보니까 폐도로가 되지 않고 도로가 그대로 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필요한 것이 건축법상 도로지 않습니까?
건축법에서는 지목과 관계없이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지 건축법상 도로 인정받기 때문에 지목에 의해서 도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에 의해서 도로가 아니더라도 아까 많이 봤죠? 국토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일단 지목이 도로가 아니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과 관계없이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지 건축법상 도로를 이용하고 그때 인허가를 받을 때 땅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면 그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으면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지목과도 관계가 없고 주인과도 관계가 없다.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과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한 4m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m 미만인 경우에는 2m, 35m까지는 3m, 35m 이상의 막다른 골목길은 도시지역에서 6m, 비도시지역에서는 4m가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지목과는 관계가 없다. 자,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대부분이 지목이 도로입니다. 근데 관계 공무원이 보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로과에서 도로를 수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수행해서 국유지나 군유지가 돼 있는데 지적과와 도로를 수행하는 거는 도로과다 보니까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수행을 했으면은 도로과에서 지적과에다가 여기를 지목을 도로를 바꿔달라고 신청을 하면은 지목이 도로로 바뀌는데 이 담당 공무원이 수용을 해놓고 도로로 다 만들어 놓고도 이 도로과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지적과에다가 도로로 바꿔달라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지적과에서는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청 서류가 들어와야지 검토를 해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도로로 돼 있지 않아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될 수도 있고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닐 수도 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교재 2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67조 지목 변경 신청 이렇게 돼 있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경우와 같다. 국토의 계획과 이행 관련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형변물 등 준공공사가 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보면 자 이렇게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서류를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개인이 지적과에다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지목 변경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황만 그냥 그대로 도로로 만들어져 있을 뿐입니다. 지목은 도로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황 도로의 탄생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면 지적부 법계금 되면 제 18조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1950년도에 지적법 만들어놨을 때 제 10조를 보면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언제? 토지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을 경우는 그 소유자가 해야 할 신고의 소유자 변경이 있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소유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처음서부터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되는데 땅 주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목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후에 지적법이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2009년도에. 2009년도에 바뀌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자 81조 지목 변경 신청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한 일부터 60일 이내 지적관청서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언제? 누구는? 토지 소유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지목 변경 신청하지 않으면 무슨 과태료를 문대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된다고 해놓고 신청 안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뭘로 바뀌었어요? 이거 법이 2015년도에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거는 웬만하면 한국 국토정보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모든 땅을 다 관리하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공간정보는 뭐냐면 위에서 항공사진까지 같이 보게끔 되는 겁니다. 지금 땅을. 그런데 여기도 81조는 그대로입니다. 뭐냐면 토지 소유자는 지목병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관청이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적법에서 보면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다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 다 땅 주인이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땅 주인이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건축법에서 뭐라 그랬죠? 내가 도로법에는 도로도 아니고 국토계획 이행에 관한 법 도로도 아니고 사도법에는 도로도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땅을 건축 허가 시에 여기를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지정을 해서 신청하고 지정해서 신청할 때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아서 신청하게끔 되는데 땅 주인이 사용수납을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나서 도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땅 주인이 지목을 도로로 바꾸지 않았죠. 그러니까 옛날 지목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 20년 지나갈 수도 있고 주인이 바뀔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내가 그 10년, 20년 넘어갔을 때 그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질 수도 있는데 건물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도로 주인이 바뀔 수도 있죠. 이럴 때에 지목이 도로로 돼 있지 않으니까 담당 공무원은 이거를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다시 받아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다시 말하면 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우리 손 사장님한테다가 사용수납을 받아서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손 사장님이 한 1년 있다가 조금 좀 돈이 또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도로를 와이프 이름으로 바꾼 거야. 그리고 다시 사용수납서 달라고 하면 돈 또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1년 정도 또 돈 주고 받고 난 다음에 또 한 1년 지나다 보니까 이번엔 큰아들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수납 또 달라고 그래요. 또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이런 일이 생기는데 민법에서 개인의 재산을 보유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토지주의 맨 처음에는 토지주의 사용장을 받아와라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주인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사용수납을 바로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는 그거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건축법에서는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았을 때는 또다시 사용수납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민법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할 때는 사용수납을 받아와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두 법이 사실은 부딪히는데 담당 공무원이 민법을 적용하면 사용수납을 또 받아오라고 하는 거고 건축법을 적용하게끔 되면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민원이 들어오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건축법을 적용해서 다른 사람이 그 동도로를 다시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아 이거 사용수납서 안 받아도 되는구나 하고 인허가를 내주게끔 되면 땅 주인이 와갖고 왜 내 땅인데 당신 사용수납서 안 받고 그냥 인허가를 내줬냐고 또 민원을 집어넣을 수 있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은 땅 주인한테다가 이미 건축허가 났었던 그 도로를 가지고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 편해요. 안 받고 그냥 해주는 것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무조건 사용수납서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할 때는 우리는
그 담당 공무원이 부당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행정소송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정소송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 보면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이미 받았으나 통로와 도로는 다른데 지목 변경을 하지 않고 사람이 다니면은 우리가 통로라고 얘기하고, 도로 대장이 올라서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을 때는 도로라고 얘기하는데, 건축법에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사용승낙을 받아서 통로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하는데,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때 또는 한 1, 20년 지나서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그때 담당 공무원이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승낙을 또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가 구별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죠. 개인의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현황이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고, 동도를 이용하여 여기 집이 지어져 있다는 얘기는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았다는 얘기는 사용승낙을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로 되어 있죠?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토 이용의 개론 법리에 따른 도로가 없죠. 이런 경우에 여기다가 내가 이 새로운 땅에다가 이 땅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할 때는 이 땅 도로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가 제일 큰 핵심인데,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현황 통로를 이용하여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을 때는 그거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건축법에 보게끔 되면 건축 인허가를 받았을 때는 다음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 대장에 올라가 있느냐 안 올라가 있느냐는 얘기는 땅 주인이 도로로 지목을 도로로 바꾸고 사도 대장에 올려달라고 하게끔 되면은 올라갈 수가 있고, 사도 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이 되는데, 땅 주인이 지목을 변경하지도 않고 사도 대장에 올라가 있지도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그것이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이냐 아니냐가 우리가 구별하게끔 되는데, 건축법에 보면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았을 때는 도로 주인이 도로로 바꾸지 않고 사도 대장에 올리지 않았어도 건축법에 의해서는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도법을 적용받는 도로가 된다는 겁니다. 언제?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을 때. 근데 현황 도로가 있는데 어떤 집도 건물이 지은 적이 없다고 할 때는 맨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는 사람은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법에 의해서 그 사람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인데, 주인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민법에 의해서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시게끔 되면 이거는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게 군유지인데 개인의 요 땅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주시에서 매입을 했다 그러는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이 개발인 허가를 내줄 때에 기부채납, 근데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거를 인허가를 내줄 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법에 걸립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개인의 재산을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거를 자진해서, 그러니까 조건부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팔고 하는데 자진해서 내가 그냥 기부채납을 자진해서 하겠습니다 하면은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죠. 왜냐면은 내가 개발업자라고 가정하면은 한 사람의 집에서 200평을 파는 것보다는 230평을 파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러니까 개인 땅 200평,
도로 지분을 해서 여러 지분으로 해서 10평이든지 100평에서 그 도로 지분까지 같이 팔아서 200평을 파는 게 아니라 210평은 215평을 팔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기부 체납을 하지 않고 도로를 그 지분으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개발업자가 그러지 않고 바르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토지 이용자 하기를 보면 옛날에는 공유였었다가 보면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공유로 있는 거죠.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 단월동 얼마 해갖고 하나로 있던 것을 뭐에 분할을 해서 이렇게 지분으로 계속해서 팔게끔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10분만 쉬도록 하세요.